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10세대 H 버전 CPU에 대한 루머와 뉴스들이 쏙쏙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루머인지 뉴스인지 알 수 없을 정도 수준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정도의 성능 향상밖에 없다라는 내용도 있고, 아니면 한 4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다. 코어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이런 여러 가지 루머인지 뉴스인지 알 수 없을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실제로 인텔 10세대 코멘레이크 H 버전의 제품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겁니다. 그리고 9세대에 비해서 얼마나 성능 향상이 있는지, 그리고 AMD 4000 르노아르 시리즈와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왜? 당연히 노트북을 구매를 할 거니까 궁금하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기술 향상이 있는지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될 9세대 CPU의 성능부터 한번 확인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9세대 커피레이크 제품부터 먼저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레이크 제품은 인텔 14나노 공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인텔의 9세대 제품은 알고 계신 것처럼 i5 9300H와 9750H 그리고 i9 9880H 제품이 있습니다. i5 9300H는 4개의 코어에 8개의 스레드를 가진 베이스 클럭 2.4GHz의 부스트 클럭 4.1GHz의 제품으로 말씀드렸듯이 14나노 공정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벤치 스코어는 시네벤치 R20의 멀티코어 점수를 표기한 것이고요. 스코어는 2111점입니다. i7 9750H는 6개의 코어에 12개의 스레드를 가진 베이스 클럭 2.6GHz의 부스트 클럭이 4.5GHz까지 올라가는 제품이었고요. 벤치 스코어는 2653점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된 주력 제품입니다. 그 위로 i9 9880H 제품은 8개의 코어에 16개의 스레드를 가진 베이스 클럭 2.3GHz의 부스트 클럭 4.8GHz를 가진 벤치 점수 4362점의 제품입니다. 9세대 커피레이크 제품은 사실 어느 정도의 발열이 있었던 제품으로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할 때 발열 제어, 즉 쿨링 능력이 제품 구매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신 점수가 뒤에 나올 벤치마크의 기준이 되는 점수인 만큼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알고 있죠.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주력으로 사용이 됐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코어랑 이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생각했던 것보다 스코어가 낮네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쿨링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는 제품들과 좀 덜 나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부스트 클럭에 대한 약간의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 편차를 생각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 성능에 대한 스코어는 이제 해외 유명 사이트죠. CPU 몽키 사이트에서 참조를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9세대 제품을 봤으니까 이제 10 제너레이션 10세대 H 제품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있을까요? 궁금하니까 빨리 보도록 하죠. 10세대 코멘레이크 H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레이크라는 이름에서 아마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공정은 인텔의 14나노 공정입니다. 먼저 i5 10300H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는 변함없이 4개의 코어에 8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고 베이스 클럭과 부스트 클럭은 약간씩 올라가서 2.5GHz에서 4.3GHz까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성능은 8% 정도 향상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벤치 스코어는 2280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7 10750 제품은 6개의 코어에 12개의 스레드를 가진 2.6GHz 베이스에 4.7GHz까지 부스트가 올라가는 제품으로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벤치 스코어는 2872점으로 약 7%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쿨링이 잘 될 경우 i7 9750H가 3000점 정도의 시네벤치 스코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i7 10750H는 최대 3250점 정도의 점수를 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i9 10880H입니다. 8개의 코어에 16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고 베이스 클럭은 2.3GHz의 부스트 클럭은 4.9GHz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 스코어는 3877점으로 i9 9880H에 비해서 14% 정도 성능 향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표로만 봤을 때는 실제로 노멀한 정도 수준의 성능 향상은 있습니다. 그죠? 이게 한 7%에서 많게는 14% 정도까지 성능 향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할 게 일단은 코멘레이크 H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14나노 공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부스트 클럭이 약간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발열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좀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일부 제조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CPU 자체가 발열이 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품을 뭐 게이밍 노트북 제품을 생산을 할 때 아예 처음부터 리퀴드 서머를 시공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몇몇 제조사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발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어가 잘 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뭐 일단은 인텔 CPU는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궁금한 르누아르 4000 시리즈의 성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기대가 되는 AMD 4000 르누아르 시리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은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TSMC의 7나노 공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르누아르의 경우 사실 아직까지 공개된 벤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R5 4600H는 표에서 빠졌습니다. 저전력 버전인 4600U와 4800U 제품의 벤치를 가지고 온 것은 이 둘의 성능이 H버전과 비교를 해도 될 만한 수준이어서 성능을 기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저전력 버전인 R5 4600U는 6개의 코어에 12개의 스레드를 가진 베이스 클럭 2.1GHz의 부스트 클럭 4.0GHz의 제품입니다. 저전력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벤치 스코어는 2678점으로 10세대의 i5 10350H의 성능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R7 4800U는 8개의 코어에 16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고요. 부스트 클럭 4.2GHz까지로 작동을 하며 벤치 스코어는 3102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르누아르 CPU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R7 4800H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코어에 16개의 스레드를 가진 베이스 클럭이 2.9GHz의 부스트 클럭 4.2GHz 제품입니다. 벤치 스코어는 3462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알려진 내용으로는 부스트 클럭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발열 제어가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MD 4000 르누아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져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뭐 R7 4800H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능이 뭐 이거보다 더 높을 거다라는 예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제품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약간은 있다고 보셔야 돼요. 뭐 배터리 소모, 전력 소모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있고, 그 다음에 안정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을 해야 될 과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인텔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 부분에 그분들의 말씀도 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 게, 사실 그렇잖아요. 보안이라든지 뭐 안정성, 여러 가지 뭐 이제 사실 이게 그 CPU는 하드웨어적인 스코어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100%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소프트웨어적인 안정성을 얼마나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프로그램적으로 얼마나 호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차로 따졌을 때는 잘 달린다고 좋은 차는 아니잖아요. 그죠? 승차감도 좋아야 되고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장기간 너무 독주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그냥 단순히 1등이기 때문에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1등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더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사실 뭐 개인의 취향이시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은 저도 100%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간 아주 장기간 침체기를 겪어오다가 2019년도 초반부터죠. 굉장히 크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뭐 지금 뭐 IT 업계의 거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 수준으로 모든 상황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AMD 4000 르누아르 시리즈가 뭐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이제 올해 2020년은 굉장히 AMD에게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봤을 때 AMD 같은 경우에는 4800 시리즈 R7 4800 CPU를 내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주목을 받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하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죠. 일부 CPU에 대한 가격 인하를 발표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나오는 10세대 코멘레이크 제품들도 가격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R9 10880H 제품이 주력이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둘의 벤치마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좀 경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많이들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인텔의 발열이 아무리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인텔인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 AMD 같은 경우도 새로운 가성비의 제품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인텔의 가격 인하 전략이 어떻게 먹힐지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성비라는 달콤함은 소비자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